서울의 번잡한 도심,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늦은 오후였다. 서울 스카이빌딩 로비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명 법률사무소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 강서연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외국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단정한 차림새였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외모에 흠결이 없도록 신경 썼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까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미세한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다. 그 혼잡 속에서 이준호는 젊은 배달원이 서연의 사무실로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서연이 타려는 엘리베이터 패널 아래에 늘어진 전선을 보았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배달 가방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준호는 과감한 행동을 취했다. 그는 몸을 던져 자동문을 막았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녀의 얼굴에 짜증의 기색이 스쳤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곧 준호의 놀란 표정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문이 닫혔고 폭발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빛이 엘리베이터 패널에서 튀어나왔다. 락! 서연은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경보음이 울렸고 엘리베이터는 몇 층을 추락하다 갑자기 멈췄다. 빌딩 전체가 흔들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비명소리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는 소리들이 뒤섞였다. 노년의 한 여성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서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주변의 소란과 사이렌 소리에 붙여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전선이 이상했어요.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이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 있었다. 이 유명한 빌딩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다. 노년의 한 남성이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구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은 강력한 의문을 던졌다. 누가 엘리베이터를 파괴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서연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련의 발견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서울 스카이 빌딩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모두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빌딩의 사고 현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방관들과 기술자들이 긴급 점검을 하는 동안 서연은 로비 한켠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강 변호사님, 혹시 최근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이 단순 사고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서울 스카이 빌딩은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매일같이 큰 회의와 거액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이번 사고의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누군가 고위 인사를 노린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져나갔다. 서연은 법정에서 늘 보여주던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 자신이 의문의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젊은이를 찾았다. 준호는 여전히 현장에 남아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준호 씨, 맞죠? 서연이 다가가 물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서연은 준호가 엘리베이터 패널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순간을 떠올렸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건가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제 위층에 배달하러 갔을 때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일에 휘말릴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년의 한 남성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험악해졌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노린 걸까?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그날 밤 뉴스에는 유명 변호사 서연을 노린 암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직은 모든 게 추측에 불과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일지도 모른다는 것. 서울 스카이 빌딩의 사건으로 온 도시가 술렁이는 동안 서연의 남편 장민우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은 어때요? 오늘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서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민우는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직을 맡고 있었지만 매번 아내의 빛나는 성공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쓰라린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반면 서연의 명성은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우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투자자들과의 만찬,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를 거의 조연 취급했다. 모두가 서연이 일군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런 좌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가문 출신으로 남자가 주된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자랐다. 지금 현실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었다. 보수적인 기준과 자존심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민우는 최근 사업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아내한테 가려져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아? 뭐라도 해야지. 사내 대장부가. 그 말은 그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았다. 민우는 기업 세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렸다. 여보,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다시 물었다.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서울 스카이 빌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안도가 교차했다. 그는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우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집 구석에는 서연이 얼마 전 구조해온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구라는 이름의 이 충직한 개는 언제나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듯했다. 오늘 밤 백구는 평소보다 불안해하며 민우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 스카이 빌딩 사건 이후 강서연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열렸다. 긴장을 풀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식탁에는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집에서 담근 김치, 불고기 그리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아이고, 서연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아찔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서연의 부모님은 매우 다른 시대에 자라났다. 그들은 딸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해졌어. 아버지가 엄하게 말했다. 식탁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 주제가 나왔다. 민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가끔 서연을 흘끔거리며 모든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대단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했으니.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동의했지만 그의 불편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어색한 순간이 찾아왔다. 서연의 어머니가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민우 씨, 남편은 모든 상황에서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고 때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다. 민우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순간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잠시 흔들린 것이다. 이때 갑자기 서연의 진돗개 백구가 식탁 아래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 걔를 바라보았다. 백구야, 왜 그래?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민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을 감지한 듯한 반응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눈빛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 성공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가족의 화합도 중요해. 민우 씨와 잘 지내고 있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식탁 위로 드리워진 긴 그림자처럼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민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서연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미소 지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고요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스카이 빌딩 사건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다. 그는 두 명의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이 좁은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었다. 준호와 그의 룸메이트들은 모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이미 분주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어제의 사건을 떠올렸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법학 교재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밤에 저렴한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다. 그 꿈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겪었던 긴 법적 분쟁과 노동 문제를 지켜보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병이었지만 법적 지원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도 힘내자. 준호는 배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오토바이로 누비며 준호는 매일 힘든 현실과 마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점심 배달을 하던 중 준호는 잠시 서울 스카이 빌딩 앞에 멈춰섰다. 어제의 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엘리베이터 패널 아래에서 본 이상한 전선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전날 들었던 수상한 대화도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그때 서연 변호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를 보며 감사와 놀라움이 담긴 그녀의 눈빛이 기억났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해. 그는 결심했다. 준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그의 작은 용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결심이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준호는 다시 서울의 거리로 달려나갔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미디어의 압박과 영향력 있는 동료들의 요청에 따라 서연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 경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변호사님,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연이 전화로 물었다. 형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아직 뚜렷한 단서는 없습니다. 서울 스카이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자신이 고용한 전문가 김유선에게 연락했다. 유선 선생님, 어떤 발견이라도 있으셨나요? 유선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명확한 조작의 흔적을 찾았어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정말 누군가가 저를 노린 거군요. 그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뒤지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며 내부 연락망을 총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이게 뭐지?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고 전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헐렁한 옷을 입은 남자가 기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은 흐릿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빌딩 내부 사람일까? 서연은 중얼거렸다. 동시에 서연은 이준호가 경비원에게 이상한 전선을 봤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떠올렸다. 이준호 씨를 다시 만나야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이 조사는 점점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불안에 시달렸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믿을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유선은 경고했다. 변호사님,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누가, 그리고 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그 답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로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서연은 이준호를 단순히 자신을 구한 청년이 아닌 엘리베이터 사고 이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를 서울 스카이 빌딩 내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빌딩은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장되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긴급 수리 중이었다. 이준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서연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실은 경찰에 모든 걸 말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셨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사실 저는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중요해요. 제발 알고 계신 걸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고 전날 제가 고층 사무실에 배달을 갔었어요. 그때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떤 대화였나요? 누군가가 그녀를 막아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걸까? 동료? 경쟁자? 아니면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서렸다. 설마 민우? 서연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남편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의 불안한 눈빛, 갑작스러운 침묵,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그저 생각할 게 많아졌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눈에 서렸다. 준호 씨,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이준호와의 대화 이후 서연은 매 순간 업무 관련 만남과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녀가 고용한 전문가 유선이 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님,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보니 전기 패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해요. 유선이 말했다. 서연은 긴장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내부 사람이라는 거죠? 유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에요.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한 짓입니다. 며칠 전 내부 CCTV를 분석하던 유선이 갑자기 서연을 불렀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쓴 남자가 기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눈에 띄었다. 저 반지.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한국의 명문대학 공과대학 졸업 반지였다. 서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 장민우도 그런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혹시 민우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에 한기가 느껴졌다. 남편과 가까운 누군가, 아니면 설마 민우 자신. 그녀는 이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민우를 관찰했다. 그의 친절한 태도가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서연은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제스처와 눈빛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우가 물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걸까? 한편 이준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날 들었던 대화의 내용은 여전히 그 마음을 무겁게 했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뢰했던 동료들, 경쟁자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리고 조용히 잠든 민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리 잡았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 침대 옆에는 진돗개 백구가 눈을 감지 않고 주인을 지키듯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불안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다. 주말, 서연과 민우는 민우의 부모님을 방문했다. 차려입은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준비됐어? 민우가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들어가자. 문이 열리자 장 여사의 환한 미소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점심 준비 다 됐단다. 식탁에는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갓 지은 밥,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구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음식 너머로 느껴지는 무언의 압박감은 숨길 수 없었다. 민우야, 요즘 회사는 어떠니? 장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열심히만 해서야 되겠느냐? 결과를 내야지.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장 여사가 화제를 돌렸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공하다니.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세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에이, 무슨 소리. 너희 부부 중에 네가 더 잘 벌잖니. 장 여사의 말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 회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민우가 명문대 공대를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아들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다니. 서연은 당황했다. 아버님, 저희는 서로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장 회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았다. 장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민우야, 넌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서연은 이 상황이 불편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우야, 내 아내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된 남자가 되어라. 알겠나?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민우의 굳은 표정에서 그가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런 압박감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공식 수사의 진전에 만족하지 못한 서연은 이준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연락해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찻집 안은 은은한 한약 향기로 가득했다. 서연과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준호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적이고 야망 있는 청년이었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왜 법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 아버지가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저희를 도와줄 변호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가족의 희생 덕에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가족도 많은 희생을 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고 전날 들은 수상한 대화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그녀가 더 큰 걸림돌이 되기 전에 빨리 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목소리, 혹시 아는 사람이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과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최근 집에서 느낀 불편함과 연결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준호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제가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찻집을 나오며 서연은 강한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끔찍한 가능성 앞에서 그녀는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그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흔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장민우는 서연의 조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업가 친구와 암호화된 대화를 나누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혹시 들킨 거 아닐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신 차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우는 서연의 사무실 비밀문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연의 평판을 떨어뜨려 그녀를 공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아내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야. 민우는 자신을 설득했다. 그는 밤늦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중요한 사건 파일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변경했다. 한편 서연은 중요한 국제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계약은 그녀의 법률사무소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준호 씨, 내일 회의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전화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당신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회의실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변호사님, 이 숫자들이 이상해요. 전에 봤던 것과 달라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즉시 긴장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의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누가 이 짓을?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호 씨,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 서류들을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해요. 두 사람은 급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서연은 누군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그녀의 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사무실 보안 카메라와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기술 전문가의 분석 결과 장민우의 로그인 기록이 발견되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가 들어오자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왜 그랬어? 민우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서연은 증거를 내밀었다. 내 사무실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야. 내 아이디로.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다. 난 그저. 그가 말을 더듬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거야? 내 경력을 망치면 뭐가 좋아? 순간 민우의 감정이 폭발했다. 넌 모르겠지. 난 항상 네 그림자 속에 있었어. 네 부모님은 날 실패자 취급하고 모두가 날 무시해.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엘리베이터도 내가 한 짓이야. 하지만 난 정말 너를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너를 놀라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우는 계속해서 외쳤다. 난 그저 내 권리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마음은 조각났다.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가 그녀를 죽음전까지 몰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제 우리 사이엔 미래가 없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또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그녀의 눈에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피어올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녀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장민우가 엘리베이터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서울의 기업계와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다. 서연의 사무실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저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민우의 전통적인 가문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부모님은 언론의 질문을 피해 집안에 틀어박혔다.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슬픔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느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민우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우는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준호는 서연에게 큰 지지가 되었다. 그는 사무실을 돕고 서연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지금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우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떠올렸다. 그의 꿈과 정의감, 그리고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그의 꿈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해 더 나은 변호사,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와 같은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 온 것이다. 진돗개 백구가 그녀의 발 옆에 앉아 충직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걱정 말아요,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고 모든 것이 차분해졌다. 장민우는 엘리베이터 사보타주, 명예훼손, 그리고 가능한 형사 책임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가족의 전통과 압박, 질투와 자존심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서연은 정신적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서울 스카이빌딩의 완전히 개조된 연회장에서 직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연이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준호 씨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감 넘치는 법학도였죠. 서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우리 사무실은 준호 씨의 남은 법학 공부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우리 법률팀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순간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서연의 결정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질투와 욕심은 파멸을 부르지만 용기와 정직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의 이야기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준호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다. 저는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서연 변호사님처럼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꿈을 꼭 이루세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얽혀버렸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조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서연과 준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정의를 위한 긴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진돗개 백구는 그들 곁에서 충직하게 자리를 지켰다. 마치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한 모습으로.